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돌아온 멸치왕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돌아온 멸치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현재 4월에 퇴사 후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저는 원래 시각 디자인과 2년째 졸업하고 전 직장에서 웹디자인 일을 1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우선 창작해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더군요. 한두 번 하는 건 몰라도 직업으로서 매번 하는 게 어렵고 막판에는 졸도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월급도 최저 수준에 힘들더군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8살 군필 2년제 졸업 자격증 포토샵 GTQ 1급 커마 2급 1종 대형 지게차 기능사 경력 1년 직장은 중소기업 중에 찾고 있습니다. 중소를 짧게나마 여러 곳 경험하고 면접도 많이 봤지만 찐 조소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회사 사무실 기본이 갖춰져 있고 화장실도 멀쩡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네, 생각나네. 컨테이너에 컴퓨터 넣고 주먹구글 하고 개 키우고 백투혈통끼리 싸우는 조소는 피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네요. 아무튼 현재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며 이력서를 넣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것이 경기도인데 채용 공고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쇼핑몰, 물창고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 진척이 없으니 불안하고 그러네요. 여기서 더 눈을 낮추면 지옥 같은 조소만이 기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객관화를 해서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참 지역도 발전된 곳이 아니다 보니 더 나가야 하나 싶기도 한데 그럼 차를 사거나 자취해야 하는데 또 돈 나갈 거 생각하니 무섭네요. 좀 뚜렷하게 갈피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단 일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으니 어렵네요. 이런 애매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가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보니까 중소기업 사무직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디자인 쪽은 도저히 비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 쪽 정말 열악하죠. 정말 열악하죠. 네, 멸치왕님. 미술 배운 거 후회하죠. 네, 솔직히 얘기해봐요. 처음 미술 배울 때, 와, 여기 여자도 많고 참 꽃밭이구나. 야,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전 여자들,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행복해를 돌렸겠지. 막상 취업하기 전까지는. 왜, 타이슨 명언 중에 그거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단 꿈을 가지고 있다. 저 맞아보기 전까지. 예, 이제 근데 취업해가지고 맞아보니까, 와, 여긴 도저히 사람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예. 그래서 아마 디자인 쪽은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요. 멸치왕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디자인 회사는 안 가실 거죠. 디자인 쪽은. 하... 원망한다고. 근데 원망해서 안 되는 게 본인이 선택해서 갔잖아요. 본인이 이과를 선택해서 갔잖아.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4년째 시각 디자인과도 힘든데 2년째는 더 힘들지. 자, 마케팅 앤디 쪽은요. 자, 잘 들으세요. 마케팅 앤디는 대부분 여자들만 채용할 거예요.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마케팅 앤디는 대부분 여직원들만 채용할 겁니다. 중소기업이면 더더욱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직원들이 더 싸게 먹히거든요. 월급, 돈을 줄 때. 그리고 마케팅 MD라고 하면 아마 서울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서울 쪽. 서울에 사무실 많잖아요. 이런 사무실이 많잖아요. 마케팅 MD. 그 제 방송에도 이쪽 계통에서 일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 김동님이라고. 김동님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쪽 계통 여직원들이 엄청 많다. 대부분 여직원들. 예. 네. 근데 이 여직원들만 채용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는 만약 남자가 첫 월급을 180 준다 하면 아 여긴 아닌 것 같아. 이 월급을 어떻게 도리도리 나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자는 180 주면 안 해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월급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 정말로. 그리고 대부분 마케팅 엔드 사무직이잖아요. 네, 사무직이에요. 이유가 이것도 사무직입니다. 사무직 겸 서비스직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서울을 가야 되죠. 서울 쪽에 몰려있죠. 아까 제가 앞전에서 기억납니까? 첫 번째 썰? 그러면 이 일을 할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분들이겠죠. 여자분들.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그래서 아마 디자인 마케팅은 아마 뭐 지원자들 보면 남자보다 대부분 여자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 남자분들 이쪽에 관심을 안 둬. 그것도 아셔야 돼. 여러분 여기 관심 가지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나 애초에 이런데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일반 남자분들도 여기 관심이 없어요. 이쪽 계통에 관심이 없어. 왜 이쪽을 전공한 사람도 드물 뿐더러 이쪽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취업을 할 때 마케팅이나 MD 쪽을 가야지. 자, 만약 마케팅이나 MD나 같은 말이에요. 자, 마케팅이나 MD나 같은 말이야. 저게 뭐냐 하면 상술이에요, 상술. 사람들한테 영업이나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물건 더 팔게 유도하는 거예요. 약간 방문 판매 이런 것도 어떻게 넓게 보면 MD에 MD의 약자가 머천다이지.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이제 감언이설과 관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물건이나 어느 우리 사업을 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 기술입니다. 마케팅이 그걸 통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OK 캐시맨의 적립 같은 것도 마케팅 부서에서 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한테 이제 우리 물건 사게 하면 돈 준다는 거야, 포인트. 근데 포인트가 얼마 안 되거든, 사실. 근데 그렇게 이제 쥐어주면 한국 사람 돈 이제 지갑을 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케팅이야. 사람들이 지갑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런 쪽의 수요는 여자분들한테 몰려있다는 거죠. 남자 비례해서. 그리고 앤디 마케팅은 저도 비추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이쪽 계통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매출 확률. 이쪽 계통이 살아남기 힘들어. 왜 그런가 하면 메로나 시대로 메로나가 뭔지 아시죠? 메론맛 아이스크림 말고요. 아실 겁니다. 네. 이래 이쪽 계통 일자리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죠. 없어진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야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분들을 많이 뽑는 직종에 내가 혼자 청일적으로 지원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전공도 안 맞아요. 디자인이니까. 네. 아마 마케팅이면 상경 계열을 많이 뽑습니다. 상경. 상업경제. 맞죠, 여러분? 문과 쪽에서 상업경제. 여자분들 중에서 보통 이제 뭐 경영학과나 사업가 이런 계통에 나온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업이잖아요. 이게. 물건 판매하게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보통 상경 과목에 이런 것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네. 뭐1 플러스 1도 마케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이 이제 1 플러스 아니면 뭐 몇만 원 구매하면 뭐 사은품 주는 거 아니면 뭐 적립하는 거 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기들 물건 몇 개 더 팔게 하는 거. 아니, 쿠폰 같은 것도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마케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 분야가 다 여초예요.
여자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쪽 계통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갑을 안 열거든요. 이런 상술이 잘 안 넘어가요. 옛날에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다 상술인 거 알잖아요. 자기들 물건 더 팔게 하려는 상술인 거 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게 마케팅 기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언뜻에 쌓이다 보니까 마케팅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보고 직접 만져보고 사야 효과가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마케팅 힘이 안 쓰는 거예요. 안 좋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 종군과 무관한 쪽을 가면, 자, 무관한 쪽을 가게 되면 사실상 고조율과 똑같습니다. 네, 고조율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님은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이제 2년제라도 시각지향이 존경했지만 이거는 시각지 비슷한 전공을 갔을 때의 학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지. 그냥 아무 데나 갔을 때 학력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내가 이제 지원한 분야랑 전공이 어차피 맞아야 됩니다. 전문대를 뽑을 때도 보면 전공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냥 전공 무관이 4년 전에 전공 무관이 있는데 의외로 전문대는 전공 무관이 잘 없어요. 전공을 많이 따져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기업에 보면 사무직은 대졸, 그러면 고졸은 보통 현장 생산직 같은 거. 그러면 전문대졸은 뭐냐? 보통 이제 기술, 뭐,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기, 공무, 뭐 안전, 보통 이런 파트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현장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내가 봤을 때 처음부터 전공을 잘못 선택했어요. 애초에 여자가 많은데 여자가 많은 직종은 내가 얘기했잖아. 월급이 작다고. 님은 실제로 겪어봤으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판단해 올 거예요. 여자들이 많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이 하기 쉽다는 거야. 여자들이 많은 일에 여자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일은요. 뭔가 접근하기 어렵다거나 난이도가 훨씬 높다거나 진점이 높은 게 아니라 누구도 마음먹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좀 그분들한테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초가 많은 데서 남자가 못 살아남아. 애초에 여자가 적성이 많고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남자들이 거기 갔을 때 살아나기 힘들어요. 미대 같은 데 가더라도 미대 여초 가잖아요. 가면 여자분들이 그 학점을 다 그 왜 장학금이나 이제 그런 학점을 다 독차지하고 있어. 남자분들이 그 학점 잘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학점 받는 거 어려움 소소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굉장히 편해하거든. 애초에 여초가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이쪽으로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 거면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힘들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님이 여기서 다른 분야를 가게 되면 고절이에요, 고절. 그러니까 학벌은 그냥 이제는 만약에 내가 분야를 다르게 이제 접목을 하면 학벌은 이제 인정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학벌을 가지고 내가 뭐 이과 나왔으니까 전문대 그래도 나왔으니까 좀 대접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안 통해요. 이 디자인 계통은 그냥 뭐 나오면 디자인을 안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인정 못 받아요. 저도 그랬었고 다 그래요, 다. 사람들이 보면 뭐 내가 면접을 보잖아. 그러면 무슨 남자가 디자인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아. 이, 이거 여학생들이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 이거 가는 남학생도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꼰대들도 많아요, 진짜로. 중소 같은 데 가면 아니 남자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데서 전공을 했대. 꼰대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술은 그냥 여자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50대 넘어가신 분들 있죠, 사장님들.
그래서 그냥 중견기업 생산직이나 뭐 중견기업 생산직이나 아니면 물류, 제가 가능성 있는 건 중견기업이나 뭐 강소기업, 뭐 생산 물류 요쪽을 지원 뚫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통 사람도 버티기 힘든 곳인데 특히 어떤 디자인 계통이 있었던 사람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멘탈로. 근데 혹시나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쪽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디자인 계통 일을 안 할 것 같은 고졸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고졸에 맞는 일을 찾아야 돼. 아니면 아싸리 아예 이걸 그냥 디자인 버리고 기술을 배운다든가. 더 이상 내가 디자인 쪽으로 두 번 다시 가기 싫잖아요. 그럼 가기 싫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 이제 고졸이다. 그럼 고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싫으면 조속이어 가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어? 그게 싫으면 조속이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여기 보면 최소한 회사 사무실 기본이 갖춰져 있고 화장실도 몇 장 꼬시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에 컴퓨터 놓고 주먹구글 하고 개 키우고 불틸독에 싸우는 조선을 피하고 싶다고 이제. 이런데도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고졸이면. 이런데도 그냥 막 빨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조소 같은 게 일반적으로 사무실만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요. 이거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나도 사무실로 갔지만 현장 일을 반절 정도 했어요. 반절. 그러니까 조소 가면 그냥 순수 사무직은 없다고 보시면 돼. 그거는 그냥 여직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 아가씨 한 명이거나 아니면 격리 아가씨가 못 믿어오면 보통 이제 공장에 사모님 있죠. 와이프,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사모님이 격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제 중소기업 전화 걸잖아요. 그럼 아줌마가 받아요. 목소리 자긋한 아줌마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장님, 사모님. 여직원은 보통 그 한 명밖에 없는 거야. 젊은 여직원 한 명 있다거나.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 총괄하고 있어. 그러면 공식적으로 내가 남자 직원이 사무실로 가서 어떻게 뭐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있어도 몇 개 안 되거나. 나머지 현장 가서 이제 뭐 기계 만진다거나 아니 잡일 한다거나 뭐 그럴 수밖에. 애초에 조솔기업의 어떤 사장님들이 오너분들이 뭔가 직원을 사무직에서 이렇게 굴려서 키울 생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그분들 마인드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뭐냐 하면 남주가 책상에 앉아서 뭐 하려고? 어? 야 너희들 그 사무실에서 계속 죽치고 앉아있으면 너희들 200도 못 봐봐. 어? 너도 200도 못 받는다고. 방송돼요? 아 방송대라. 근데 방송대는 또 문제가 뭐냐면 방송대가 4년제 학위를 주는 건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4년제 학위는 맞지만 정규대학 4년제 학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규대학. 보통 일반 기업의 4년제 공채를 뽑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4년제 졸업자가 아니라 정규대학 4년제 기졸업자로 나와 있습니다. 정규대학 4년제 그러니까 기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정규대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이버상으로 하는 게 아닌 오프라인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캠퍼스가 버젓이 있는 그런 4년제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방송대도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방송대 취직 목적이 그냥 4년제 어떤 그 똑같은 대우를 받고 취업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제 일을 하거나 어떤 사정으로 왜 대학교를 못 갔던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사실 더 크거든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이제 나중에 진급을 할 때 좀 대졸학년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보통 일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라서 이제 일하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대학 학위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보통 그래서 이제 방송대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대학 같은 거.
왜냐하면 출석을 안 해도 되니까. 온라인에 수업 받고 이제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라는 조건 채우면 학위 인증 받으니까. 아니면 뭐 보안업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시설 관리 이런 쪽이에요. 물론 이런 쪽도 이제 마음 잡고 일하면 괜찮긴 한데 근데 멸치학이 문제가 그런 거죠. 한 번도 이런 쪽에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고민사에 봤을 때는 한 번도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약간 좀 덜 하신 것 같이 보여요.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무실 일만 하겠다 하면 시야가 엄청 좁아져요. 잘 들으세요. 특히 닙이 4년제가 아니면 더 좁아져. 왜냐하면 4년제도 사무실 일하려고 하는데 자리 못 잡고 지금 대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전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중소기업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웬만한 사무실은 4년제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4년제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게차 달 때 물리 생각해보긴 했는데 버틸 수 있지 쫄았다고요? 해봐야죠. 자, 멸치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이참에 그냥 세종부리안에 도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어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부분에 아예 아싸리 도전을 하자는 거죠. 내가 기존에 뭐 미술하고 이런 건 다 때려치우고 아예 나는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뭔가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가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해보고 쫀 게 아니라 안 해보고 쪼는 거잖아.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만둘지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죠. 경험해봐야 아는 거고 다녀봐야 아는 거죠. 그럼 지게차를 왜 땄어요? 디자인을 한다는 분이. 안 그렇습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물리 쪽에 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보려고 딴 거 아닙니까? 그럼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기왕 따신 김에 지게차 기능사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여기 보면 지게차 이 기능사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냥 3톤 미만 지게차밖에 못 모르고 3톤 미만 3톤 미만 지게차 요것만 가능할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3톤 미만 지게차네요. 근데 보통 업체에서 얘기하는 건 3톤 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급이거든요. 그 이상 보려면 건설 조정 기기 면허라는 걸 따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지게차가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게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을 보태려면 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이게 아마 3톤 이제 이상급. 네. 아 있네. 그래서 다른 자격증도 이제 따보라는 거죠. 그렇죠. 버스 운전도 괜찮고 그렇죠. 버스 운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아씨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나 안 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봤으니까 그럼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분야에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젊음이란 무기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간단한 게 이거예요. 그냥 디자인 아예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아예 전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해보라는 거죠. 보니까 아예 운전에 재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대형도 있고 지게차 기능사도 있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대형을 가지고 있지만 떨어진 사람들 많거든요. 떨어진 사람들 많아. 왜냐하면 대형이 운전 좀 한다고 대들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감각이 다르거든.
대형 운전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1종 보통 버릇이 한 손 핸들 들면 바로 실격입니다. S자 통고 못해요. 보통 1종 보통 S자가 거저잖아. S자를 깎인 사람 없거든요. 근데 대형은 엣지 사이에서 못 나와요. S자 그 꼬불 끼고 돌다가 그냥 하단 밟거나 그냥 바로 집에 가야 돼. 예. S자하고 이제 주차에서 보통 이게 불합격이 많이 나오죠. 저도 일종 그 대형 가지고 있습니다. 딴지 좀 오래됐죠. 예, 거의 장롱이긴 한데. 그래서 일종 대형 있으면 화물차도 볼 수 있고 버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매치왕님. 아예 기회 많아. 젊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매치왕님이.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기 전에 이런 부분 생각도 못했죠. 제 생각 안 했죠.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전국을 찔린 것 같죠. 나 이건 생각 못했는데? 그냥 마케팅 쪽에 더 알아보라고 얘기 나올 것 같았는데? 뭐? 나 뭐 버스 기사? 나 뭐 지게차 운전하라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 시간 많으니까. 당장 급해서 이것 그냥 막 급해서 막 움직이지 말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한 다음에 좀 이제 찾아보면 정보도 많으니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버스 운전하는 사람도 버스가 좋아서 운전하는 사람 별로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 뭐냐면 감사합니다.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도 지게차 10년, 20년 운전하는 사람 지게차가 좋아하지 운전하는 게 다 대부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먹고 살려고. 오크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안 그래요? 뭐 세상 물려가 적성에 맞아서 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리로 들어왔는데 뭐 해보니까 뭐 벌이도 나쁘지 않고 뭐 체력만 버텨주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 29살, 30대 낙장불입. 누가 낙장불입이야? 아니, 이미 얼마나 세상을 안다고 낙장불입이란 말을 하십니까? 아니, 그냥 할만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뭐 적성이 많고 내한테 딱 맞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만하면 계속 하는 겁니다. 불만 없으면. 안 힘들면 뭐 죽을 만큼 안 힘들고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뭐 실력이 늘 것 같고 뭐 버리도 나쁘지 않으면 하는 겁니다. 하는 거라니까. 뭐 그러면 경찰은 오히려 경찰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뒤통수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꽃기님 안 그렇습니까? 경찰이 내가 뭐 범인 잡는 거 좋아하고 형사가 되고 그런 거 꿈꾸다가 뒤통수 받고 접는 실망한 사람도 엄청 많아 여러분. 자기가 무슨 마동사에 된 것 마냥 까불다가 징계 먹고 욕 엄청 먹고 막 경찰 영화 뭐 드라마에서 나온 형사의 모습만 보다가 어?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어? 막상 취객들한테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욕바지로 전락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현타 오지게 온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 경찰도. 공무원이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됐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조금만 잘못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계인 파면까지. 젊은 나이 맞습니다. 버스 쪽에서는 거의 신성이에요, 신성. 젊은 나이 맞아요. 버스,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들어와도 그렇게까지 뭐 중견기업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님이 도전 안 했잖아요. 겁먹고 그냥 이쪽은 내하고 상관없는 직종이라 생각하고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봤던 직종이잖아. 젊은 나이 맞습니다. 버스 쪽은 거의 햇볕 아래 수준입니다, 님이. 보통 버스가 한 30대 후반에 40대, 50대 덤비는 쪽이기 때문에 님 나이면 충분히 괜찮은 나이죠. 나이 때문에 혹시나 뭐 잘린다거나, 예, 나이 때문에 잘린다거나, 뭐 꼽을 준다거나, 자기 미달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나이라는 겁니다. 무슨 29이 무슨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우리 막, 어? 서른 되면 낙장 불입이라고 누가 그래? 서른부터 시작인데. 어?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낙장 불입? 생각하기 나름이고, 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매치형님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졸러스 하이슨이를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걸 접근하고 지원해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하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막상 거기서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 그게 내한테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몰리고 몰리다가 결국 꾸역꾸역 하게 되는 일이 본인 적성이래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오래 일하고 힘들어도 할만하니까 오래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할만하지 못하면 진작에 간뒀겠죠. 근데 오래 일해도 뭐 힘들어도 뭐 버틸만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돈 주고 만족하니까 하잖아. 그럼 그게 적성인 거야. 처음부터 자기 입에 맞다? 그건 적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특히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게 적성을 그냥 무슨 지옥식품처럼 그냥 뭐 맛집처럼 생각하는데 맛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 맛집처럼 접근하면 안 돼. 숟가락 한번 떠먹보자. 내가 원하는 맛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현실은. 안 그래요? 근데 많은 그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약간 적성을 맛집으로 생각해. 맛집. 한번 먹어보고 와, 내가 원하던 굴 맛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오래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놓고 오래 못 버틴다니까, 실제로는. 아니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중간에 그만둘까?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 그냥 못한다고 하고 나올까?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짬밥 생기고 노하우 생기면서 뭐 직급 인정받고 월급 좀 올라가고 하니까 나쁘지 않네? 그럼 그게 적성인 거야, 그게. 막 적성이 막 굉장히 뭐 이상적이고 막 첨부하는데 적성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거. 오래 할 만한 거. 힘들고 좀 욕먹고 좀 스트레스 받을지언정 내가 버티기만 하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할 수 있고 버리도 나쁘지 않은 거. 그게 적성이에요, 적성. 근데 학교에서 이런 거 적성에 얘기하지 않죠. 자기한테 처음부터 맞는 걸 얘기하지.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필드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나는 이제 교편이나 강단에 있으신 분들이 뭔가 이 적성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사나 교수분들이 어떻게 적성을 합니까?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은 적성 운운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자기한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자기랑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데. 학과를 듣는 그 대학생들 중에 한두 명, 나랑 똑같은 교수의 길이나 학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뭐 교수가 정교수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뭔가 학자적인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자적인 방식은 사회 필드 나오면 얼마나 이게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지 나오면 알 수 있잖아요. 나오면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제 욕먹어보고 부딪혀보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적성을 물어보면 안 돼. 그분은 적성을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학업에만 심취하신 분들이잖아요. 학업과 학문에만 심취하신 분이다 보니까 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에서 한 10년 일하다가 그 일한 경력으로 뭐 박사학위 달아준다 그런 제도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매치항이 달라지셔야 돼.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일단 현재 고졸이니까 이 고졸로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분야를 좀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 버스 운전이나 뭐 아니면 뭐 보안업체는 아니면 뭐 무용부 아니면 무기 계약직 같은 거 물리센터 이런 일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고 직접 찾아보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하는 거는. 아무튼 본인이 진로를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나이가 좀 뭐 많다고 느껴서 조바심 느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젊어요. 정보 기회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음. 그리고 내가 당장 일을 못한다고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 내가 당장 일을 안 해도 집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일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뭐 집에 살림을 거덜냈던 사람도 아니잖아. 뭐 비트코인에 주식해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뭐 다 털어가지고 어. 뭐 부르지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일을 했는데 잘 안 맞아서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욕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아,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런 시기는 다 겪는 건데. 아무튼 자신감 가지시고 다시 한번 기운 내서 내한테 맞는 거 찾아갑시다. 배치왕님. 오늘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